좀 금방 국어 언론 얘기를 네. 했으니까 그 가짜 뉴스 온상 그 사실 스카이데일리라고 지금 너무 매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원래 이게 그 벼룩시장보다 더 작은 네. 지역 매체 같은 거였어요. 네. 용산 지역에서만 용산 네. 지역만 무대로 하는 원래 매체로 시작을 했다가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이 용산으로 들어가고 권영세가 용산에 하고 하니까 이렇게 바뀐 건가? 그랬을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용산 중심으로 용산과 서초를 중심으로 한 것 같네요. 저는 하여튼 이 중국 간첩 네. 이 가짜 뉴스가 이제 알려지기 전까지는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매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있는지도 몰랐고 참 정말 그 중국 간첩을 제보한 네. 취재원이죠. 네. 취재원이 보니까 KBS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 안병이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오늘 네. 따끈따끈하게 예. 애틀란타에 있는 이상현 저희 기자가 네, 저희 뉴스버스 개건 특판 이상현 기자가 그 취재원 소스가 누구냐? 스카이데일리 중국인 간첩 99명. 이게 스카이데일리의 이 대표적인 가짜 뉴스거든요. 이 가짜 뉴스를 계속 확대 재생산해 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쫙 퍼졌는데 이 취재원이 누구냐 봤더니 금방 얘기하신 그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법원에도 나타나고 국가인권위에도 나타나고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고 그 사람이 취재원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안모 씨. 인터뷰까지 했으니까 안병희 씨. KBS 인터뷰 했다면서요. 본인 얼굴 내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이 안병희 씨와 미주 한인들 구구 세력이 취재원이었다. 근데 그 구구들이 취재원이 그 한 사람 중에 그 트럼프 최측근, 트럼프 측근이라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이거 까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내각급 자문위원이라고 나오는데 내각급 자문위원. 그러면은 뭐 마치 장관급 자문위원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 측근으로 막 소개가 되고 그랬는데 가서 봤더니 정치 자금으로 $10 이상만 기부하면 거기에 이름 올려준대요. 명예죽으로. 누구나 신청해서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돈으로 14,500원 이상 기부하면은 누구나 주는 자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 올라간 사람을 갖다가 트럼프의 무슨 최측근인 양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이 근데 사실 이 사람이 한 얘기도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소스로 삼아가지고 했다는 게 이제 이상현 기자 얘기거든요. 안병희 씨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아니 안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미군 출신이다.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미군의 블랙 요원으로 자기가 활동을 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 2018년에 강남구 구의원에 출마를 했었대요. 대한애국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거기에는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제대 이렇게 구의원에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이 스카이데일리 지금 제보를 했다는 사람들 자체가 자기 신원부터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신원부터 사기를 치고 있는 거고 당연히 그 제보의 내용이 신뢰할 수 없는 아니 보면은 그 안병희 캡틴 아메리카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그 허겸이라는 기자죠. 허겸 지금 그 성관이가 경찰에 지금 고발이 돼가지고 출국 금지가 돼 있고 지금 경찰 조사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자가 보니까 뭐 미군이 뭐 중국 간첩을 체포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만약에 너 같았으면 어디로 데려갔겠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니 뭐 평택 미군 기지로 미군이 체포를 했으면 뭐 평택 미군 기지로 갔다가 뭐 괌이나 오키나와 가지 않았을까?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막 이런저런 이제 추정들을 하고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게 보니까 그대로 기사화 됐더라. 라는 게 이제 그 캡틴 아메리카의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갖고 소설을 쓴 다음에 소설을 쓴 거죠, 사실은. 소설을 쓴 거죠. 소설을 썼는데 그걸 마치 이 사람을 미국 측의 그 뭐 취재원 양 이렇게 삼아가지고 막 근거가 있는 것처럼 소설을 아예 각색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KBS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해버리니까 그 허겸이라는 기자가 뭔 얘기를 했냐. 아니 뭐 안병희 이 사람도 내 취재원 중에 한 사람인 건 맞다. 네. 그렇지만은 내가 그것만 가지고 쓴 게 아니고 뭐 백악관 뭐 미국 현지의 예. 정통한 소식통들 여러 취재원을 트럼프 측근 취재원. 그렇죠. 그거 해가지고 예. 확인한 거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 근거가 뭐냐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 근데 근거가 없으니까 말을 못 예, 하죠. 그걸 또 이상현 기자가 그래서 찾은 거지. 아까 그 사람 내각급 트럼프 측근이라고 내각급 자문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그 $10 기부하면 이름 올려주는 거죠. 그렇더라. 그리고 사실은 뭐 한인 극우파 한인들이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근거가 없다. 그리고 그 한인들이 나와갖고 유튜브 채널을 떠들고 그 인터뷰했던 사람조차도 사실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기사를 따끈따끈하게 오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이거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국일보가 한국일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더 탐사에서 그 강진구 강진구 경향신문 출신 강진구 기자가 하는 더 탐사에서 좀 다뤘던 내용인데 그 이 정광훈의 유니버스 정광훈의 돈벌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부를 한 게 있는데 오늘 아침 한국일보도 마침 상당히 자세하게 해놨죠. 시리즈로 이어갈 모양 같아요. 한국일보가 보니까 특별 취재팀을 만들어가지고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정광훈을 해부하는 그런 이제 기획 취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광훈이가 그 극우 아스팔트 집회를 주도를 하면서 정치적 발언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자기 돈벌이와 관련된 보니까 엄청난 돈벌이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돈벌이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재작년 7월이죠. 재작년 7월에 광화문 우파의 7대 결의 사항이라는 거를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자유통일을 위해서 이 광화문 집회에 온 사람들은 이 7대 결의 사항을 따라야 된다. 라고 이제 하면서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돈벌이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만든 신문이 있어요. 자유일보. 그거를 정기 구독하는 거. 자기가 만든 유튜브 채널 정기 구독하는 거. 다음에 알뜰폰 휴대폰 통신사를 보니까 만들었어요. 그걸 자기 딸이 거기 대표예요. 거기에 가입시키는 거.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앱을 다운받게 하고 그걸 통해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각종 제품을 사게 만드는 거 등등 해가지고 이 7가지를 시켜라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말한 그런 자유일보라는 신문, 내 유튜브 채널, 온라인몰, 알뜰폰 통신사 여기에 다 가입한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으면은 내가 너희들 죽을 때까지 월 100만 원씩 종신연금을 주겠어 라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명 이상이 여기에 가입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몇천억, 몇조 원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계속 굴러가는 거잖아요. 아까 그럼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0.2%, 0.3%의 수수료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통신사. 그렇죠. 신용카드를 제가 빼먹었는데 농협하고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신자 카드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뭐 식당이든 뭐 마트든 뭐 동네 뭐 미장원이든 뭐 백화점이든 가가지고 내가 그걸로 결제를 하면은 0.2% 액수에 따라서 0.2% 내지 0.5%를 정광훈이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것만 하나 사실은 이제 제목을 애국자금이라고 달았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애국자금이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애국자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니까 하여튼 이런 7개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사실상 정광훈 그룹이다. 유니버스 그룹. 재벌 그룹처럼. 그렇죠. 지금 문어발식 확장을 해가는 거잖아요. 정광훈이 지금 7개의 기업을 지금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계속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
근데 그 구조를 보니까 이건 뭐 제가 파악했다기보다 한국일보 나온 걸 예. 쭉 보면서 그 구조를 보니까 대국본이라고 이제 집회를 열잖아요. 광화문에서. 예. 집회하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온 사랑제일교회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예. 빌려주면 대국변에서 집회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집회비에 이제 집회를 뭐 기획하고 뭐 하는데 대행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자기 이제 딸이나 이렇게 계열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거기다 돈을 지급하는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돌아가지고 헌금이 그렇죠. 요리 갔다가 자기 계열 기업으로 이제 가족 기업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런 기업들이 돈 세탁 창구라는 거죠. 그렇죠. 돈 세탁 창구가 되는 거죠, 네, 지금. 네. 예. 그러니까 그 집회 자체도 돈벌이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대형 집회 하려면은 최소 수천만 원이 들거든요. 네. 그 무대 꾸며야죠. 뭐 대형 스피커에 차량에 영상 장비에 그리고 보면은 뭐 가끔 뭐 가수들도 이렇게 예. 초대해가지고 노래도 부르게 하고 연사들도 강연료 주면서 부르고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대행사에 맡기는데 그 대행사가 보니까 가족 기업이에요. 그렇죠. 아니면은 네. 자기 그 교회에 자기 측근 전도사나 예. 자기 비서나 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흘러가게 구조를 그렇게 짜놓은 거죠. 근데 이제 한글로 보면 지난해 2024년에 광화문 그 집회를 지원한 자기들 교회에서 지원한 비용이 1,000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 돈이 이제 그리 가잖아요. 헌금을 빌려갖고 가갖고 넘어가는데 1,000억이라면 과다 계상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1억을 줘야 될 걸 갖다가 2억으로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1,000억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정광훈이 지금 한국일보 기자한테 한 얘기예요. 그리고 매달 자유일보 딸이 자유일보 대표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매달 5억 원씩 지원을 해준대요. 자식들이 뉴스버스에다 좀 지원 좀 하세요. 거기다 5억 원씩 지원을 해준대요. 물론 운영비로 그러니까 그 계열 어떤 언론사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놨을 텐데 거기도 하여튼 상당히 과다 계산해서 빼먹는 구조가 아닐까. 이런데 헌금과 이런 거 헌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행사 쪽으로 돌렸다가 자기들 가족들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를 이렇게 짜 놓은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그 자유통일당이라고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정광훈이가 만든 자유통일당에 사랑의 제일교회에서 69억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네. 69억 원을. 근데 무이자로 빌려줬고 한 푼도 지금까지 돌려받은 게 없다. 근데 그게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아, 당연히다. 무이자로 빌려준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죠. 위반이다. 네. 그래서 이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야 돼요. 제대로 수사도 하고 세무조사도 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그런 위법한 지금 행동들. 근데 수사가 지금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예. 근데 수사라는 게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종교법인이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지금 막 거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수사라고 하는 거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그 폭동 사건에 어쨌든 그 정광훈이 만든 그 교회 신도들이 여러 명이 들어갔잖아요. 전도사도 지금 2명인가가 구속이 됐고, 그래서 정광훈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사랑의 제일교회가 개입했다라는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말한 이런 정광훈 유니버스의 그런 사익 추구 활동, 탈세,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야 된다. 내라는 윤석열이 일으켜서 깜빵에 가고 윤석열 김건희는 깜빵 가고 돈은 정광훈이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돈은 정광훈 전환길이 벌고 극우 유튜버들이 떼돈을 벌고. 저기 뭐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윤석열은 지금 뭐 대국민 호소라고 그러는데 몸빵하게 생겼어요. 돈은 정광훈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딱 보니까. 맞습니다. 전환길도 그 경제버스 쓰셨잖아요. 유튜브에서 전환길이 강사하다가 공무원 상대로 한국사 강사하다가 이게 보니까 시장이 쫄아들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전업을 한 거잖아요.
도는 쪽으로 전업을 했다라는 게 그 요지였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강사 수입은 그 공무원 수험 시장의 그 강사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강의료가 대부분이에요. 네. 강의료, 뭐 교재. 그런데 그 최근 4년간에 뭐 9급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만 보면은 44%가 줄었어요, 수강생이. 네. 아니, 그러면은 그 강의료 수입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전환길이 극우 유튜버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네. 발굴을 한 거죠. 네. 그 일요일 날이니까 며칠이었죠? 저희가 일요일이니까 그날이 며칠이죠? 날짜를 6월 지난 일요일? 네. 6월 12일인가요? 아니 10 며칠인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네, 날짜 좀 보겠습니다. 6월 16일이네요. 예, 6월 16일에 고지학의 경제버스에서 전환길 부분을 방금 얘기했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다뤄져 있으니까 그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예,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